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OX 문제 시간이 나오게 됐네요. 1번 들어갑니다. 시중금리의 상승은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락이 아니죠. 틀렸는데요. 왜 틀렸을까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요구 수익률은 시간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 대가인 위험률 또는 위험 할증률의 합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또는 국공채 수익률이었죠. 따라서 시장의 이자율,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당연히 무위험률도 올라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게 되는 거지 하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번 문장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번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 금리보다 집값 상승이 높아서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도 당연히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있는 건데 없다고 해서 틀렸죠. 이것 이외에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동일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 위험을 혐오, 위험을 회피, 우리말로 위험을 싫어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맞죠? 자, 앞에서 요구 수익률의 구성 요소상 위험률, 그 위험률이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맞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투자자가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원할 거예요. 자,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가 부분인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걸 합한 값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번 문장은 맞는 문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유동성 위험. 여러분, 유동성 위험은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의미를 보니까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 이걸 다르게 바꾸면 대상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맞죠? 이것 이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또는 환금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매도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도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볼게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럴 때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즉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렸죠. 더불어 이때 위험 조정 할인율이 결국은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높게 적용한다 이 말이 되겠죠. 또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그 투자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투자에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6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틀렸죠? 거꾸로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이 클 때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그래서 투자를 채택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장은 요구와 기대의 위치를 바꿔야만 옳은 문장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7번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 이 말의 뜻은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거나 교과서 보실 때도 효율적 전선이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보다 큰 수익을 얻고자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배웠던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나셔야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구할 때 연금의 미래가치기를 사용한다. 틀렸죠? 연금이 틀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까? 이게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를 구분하려면 무조건 금액부터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금액 10억이 나왔죠? 근데 10억이란 금액 앞에 매년이나 매월자가 붙어 있지 않아요. 만약 금액 앞에 매년, 매월 이 말이 붙어 있으면 연금이지만 매월, 매년 이 말이 안 붙어 있으면 일시불이거든요. 그럼 이 자체는 벌써 일시불을 의미하는데 연금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수년가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고 남은 값이다. 맞죠? 첫 번째 수년가법은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꼭 기억하시고 수년가 공식은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걸 빼고 남은 게 수년가죠. 들어오는 게 현금 유입이고 나가는 게 현금 유출이니까 예쁘게 포장하면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현가회수 기간법. 포인트가 현가입니다. 현가란 말 자체가 현재 가치의 준말이고 현재 가치를 만든다고 할 때 할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현가 회수 기간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할인 회수 기간법과 같죠. 이 말 자체가 이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OX 문제 10문제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보다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